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오늘 또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오늘 그 책에도 나눠드린 거 보셨죠? 예, 예, 예. 다 공부했던 건데, 한번 쭉 보면은, 그 절차 진행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차 진행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하고 전체적인 거 보면 또 핵심 또 골자들이 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복습할 때,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처음에, 예, 그렇죠. 그래서 다 거기에 맞게, 예. 원래 이제 그 1월 달에 개강할 때 다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바뀐 거 있죠. 또 새로운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새로 완벽하게 개정된 걸로 맞춰서 항상 드리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식으로, 이 절차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성적이 다 잘 나와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예. 자, 우리 오늘 정비법 문제 좀 이제 맞아 좀 풀고요. 자, 우리 여기 152페이지 추진위원회부터죠. 한번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래서 보통 이제 약어로 그냥 추진위원회 그러고요. 그냥 추진위원회란 말만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 뭘 추진하는지를 까먹어. 조합 설립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추진위원회 여기 보시면 먼저 대표 유형 보시면 이 대표 유형 거의 다 이제 기출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152페이지 오른 거 찾기 이 보시면은 1번부터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말도 안 되죠? 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하고 등기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성립의 뜻은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조합이니까 조합 외부에서의 겸직 금지가 나왔습니다. 겸직 금지.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죠.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명 미만일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재개발 사업이고요. 4번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 등등이 이제 공공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야 바로 조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 취지는 귀찮다는 거야. 왜? 시장이 공공기관 선임하고 막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추진위원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합도 지원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4번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정답은 4번이고요. 옳은 거. 5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5번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예. 자, 1번 문제 추진위원회 업무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시험에서는요. 추진위원회가 당연히 할 거라고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으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못 맞힐 만한 것들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었다고요. 그러면 업자 선정,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갖다가 이제 바로 선정하는 거 추진위원회가 하죠. 재건축 진단 신청 업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1번은 워낙 유명한 거예요, 시험에. 왜?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서 정답으로 나오는 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변경 두 개가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에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위원장한테 줄을 댈 때가 이 두 개예요. 두 개. 돈 되는 거 두 개거든요. 엔지니어링 회사, 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입니다. 네. 그래서 1번, 3번이 주로 정답으로 나오고, 재건축 진단 신청 업무, 이거는 추진위원회 업무에서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설계,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계략적이란 말 나왔죠. 원래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은 조합이 하는 건데 계략적이란 말이니까 당연히 추진위원회 되고요. 5번을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립이 받기 위한 준비 업무 당연히죠. 그렇죠? 추진위원회 업무는 우리 요약집에 나오죠? 예, 그거는 반드시 체크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가끔 대통령령에 있는 동의서 신청 접수 있죠? 예, 그것도 지문에 나옵니다. 동의서 신청 접수도. 자, 2번 문제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1번 보시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몇 명이지? 추진위원회? 5명이잖아. 7명은 어디서 나왔어? 도시개발조합. 예,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와요. 토지 소유자 7명. 7명은 언제 필요하냐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소유자 7명이 모여야 돼.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이 등자 들어가죠?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것은 이거는 도시개발법이지만 이건 정비법이에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예요. 그래서 5명 세워놓고 등에다가 한 글자씩 써. 추진위원회 5명.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7명을 세워놓고 한 글자씩 등에 써. 도시개발조합하고 끝에 점을 찍어. 그래서 7명. 예. 그래서 이것도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5명이니까, 그렇죠? 5명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 등자 붙여 써야겠죠? 못하냈죠? 예, 이렇게 쓰면 다 이의 신청하고 다 맞게 해줍니다. 예. 붙여야 되는 것, 띄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 맞게 준다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어차피 1번 틀렸어. 예, 정답. 2번, 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맞아요. 이사가 안 나오죠? 위원장 1명과 감사만 나오고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안 나옵니다. 거기 이사가 안 나옵니다. 3번 업자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예전에 없던 말이 들어간 거죠. 몇 년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 선정이라. 4번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의 보고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 4번 지문은 시험에 나오죠. 예,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포괄 승계하면 상속, 유증, 회사의 합병 3개만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법에도 포괄 승계 나와요. 예, 포괄 승계. 추진위원회가 사무실 임대 계약했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이 포괄 승계해요. 5번 추진위원회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해라.
그러면 이 3번은 전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왜 5개 지문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놓은 거니까 읽기만 하면 됩니다. 자, 3번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동요권 나오죠? 이런 박스에다가 몇 분의 몇 넣는 거, 이거 최근 10년간 한 3문제 이상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넣어보시면 되겠죠? 예, 제가 따로 안 넣겠습니다. 우리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정비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열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열한 거. 자, 그러면은 먼저 기억번부터.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어디선가 100명을 듣긴 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말은 없어. 감사는 필수 기간이야. 네. 그래서 기업권은 아예 없는 거. 왜? 정비법에서 100명이란 말 들었어.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이하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합 설립을 할 때, 그때 시공자 선정할 때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의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렇죠? 네, 100명 이상 대의원회. 100명이 2번인가 나오기 때문에 또 100명 넣으면 혹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감사는 필수 기간이야. 기억번호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냈고요. 니은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퇴임되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또 나왔네. 디귿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한다. 디귿번은 맞잖아. 그렇죠? 예. 리을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 왜? 대의원의 의장이 조합장이야.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지만 이사나 감사,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2명밖에 없어. 이사하고 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도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정비조합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그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의 공통점이 뭐냐? 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5번 조합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5번 지문 먼저 보시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5번 지문은 재건축에서는 있을 수가 있죠. 재건축은 재개발에는 없어. 왜? 우리 재건축은요. 주택 단지별로 하잖아. 아파트 101동 있고 102동 있고 그래서 소규모 주택 단지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동별 동의요건, 단지별 동의요건, 그 다음에 이 옆에 단독주택이나 근생들이 막 있는데 요거 재건축 해봤자 경쟁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근생 가진 사람들한테 너네도 우리 재건축에 가담하지 않겠니? 예, 그러면은 너네들도 아파트 분양권 줄게.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대단지를 만든다고 이렇게요. 예. 그 성남에서 제가 재건축할 때 그 아파트가 국민주택, 예전에 주택공사가 지었던 국민주택이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공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주공 아파트. 근데 재건축했는데 3배가 늘어났어. 3배가. 왜? 주변에 저런 데 다 넣어가지고 대단지를 만든 거지. 그래서 거기가 이게 성남시의 정원대학교라고 있어요. 요즘 이름 바꿨더라고, 정원대가. 그 정원대 옆에 동부 센트랩이라 아파트가 바로 이 재건축한 대단지를 만들었지. 그래서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구성이 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재건축이.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가능하죠. 이쪽에는. 그래서 5번은 재건축에 대한 거 틀렸고 1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필수 기간이죠. 100명 이상. 50명 어디서 나왔어? 조합원.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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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명 이상. 도시개발법 50명 이상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였지.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가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조합이죠. 2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있고 그 위에 지상권자 있죠? 그건 대표하는 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지상권자가 나와서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 토지 등 소유자. 그렇지만 지상권자가 조합원 되는 거는 제가 25년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3번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예. 핵심은 지장을 날인한다. 동의서 작성할 때도 지장, 철회도 지장. 동의 여부는 다 정비법에서는 지장을 날인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 사인하고 뭐 인장 날인인데 지장 날인은 하도 막도장을 파서 막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 같은 데 가면은 근처에 제일 잘 되는 데가 도장 가게가 잘 돼. 예. 그 조합원이 1,500명인데 조합장이 저 아무개 씨 그 사람 동의했나? 안 했는데요. 하나 파와. 그래서 다 찍어버려. 예. 찍어버려. 예. 그래서 정비법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지장. 그래서 지장은 다른 데서는 안 쓰죠. 하도 도장 가게에서 막도장 파서 찍어서 가서. 4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 등 계속 붙였어야 되는데 인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인감 도장을 찍은 서면 동의서에 해당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많이 쓰여요.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 강남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상사 주재원으로 해외 파견 근무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들어 놓은. 일단 6번 문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거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고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틀린 거 2번을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각각 토지 등 선정한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거는 알지.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절대 지상권자는 해당 사항 없고 토지나 건물 하나만 가진 사람은 매도 청구당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려 있고요. 그러면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1필지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 그래서 1번 지문이 올 봄에 개정된 거죠. 올 봄에. 이게 올 봄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올 봄에 이게 개정이 된 이유가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박기. 그래서 왜 알박기를 하냐 그랬더니 종전에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됐거든. 그래서 어느 재개발 지역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지역에요.
지분이 1% 지분이 경매나 공매로 나옵니다. 1% 토지 지분이. 예. 그러면 1% 지분을 환산해 봤더니 예전에 부산 서면 같은 데는요. 0.3제곱미터. 1%인데 0.3. 그걸 낙찰받는 사람들이 있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99.7%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0.3% 가지는 사람이 동의서를 첨부해야지만 투표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너 얼마 주 낙찰 받았냐? 나 500만 원. 내가 1000만 원 줄게. 싫어. 15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알바끼였거든요. 예전에 내가 이걸 가르쳤거든. 틈새 시장으로 가르쳤거든. 아니 왜 우리 사이버대 학생들이 교수님 제가요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수익 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이거 교수가 가르칠 건 아닌데 이런 거 하나. 근데 이제 그때 정비법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이해를 하고 요 규정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모르는 학생들은 설명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경매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 이런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 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4분의 3 이상 동의만 받으면은 한 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자 수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면 아까 0.3% 가진 사람은 필요 없잖아,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고 제가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올 봄에 강의를 했어, 이걸요. 왜? 전에는 0.3%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커자가. 크지. 근데 이제는 필요 없지. 떨어지는. 그 감정평가사들한테 필요하고 가르쳤지. 1번을 가르쳤습니다. 2번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라.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와. 그러면 2번 지문 같은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3번 재개발 사업에서 1인이 다수 필지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조건 한 명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개발 지역에서 몇 개의 토지나 몇 개의 건물을 갖고 있어 다 합쳐서 한 개예요. 한 명. 4번 재건축 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 여럿이서 공유할 때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하여튼 공유는 다 예, 한 명.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소유권,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 경우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 1인을 토지 등 소유 산정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1번 지문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7번 같은 형태로 시험에 나왔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자 1번 지문에 토지 소유자 A가 있어요. 1번 지문에. 예. 2번 지번에는요. 토지 소유자 B씨가 있고 지상권자가 DE 두 명이 있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 B씨는 현재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D2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두 명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 C, D 4명을 합쳐서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4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토지의 소유자는 F, 건물 소유자는 G라는 사람이에요. F도 토지의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한 명. 건물만을 가지고 있는 G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한 명. 항상 4번 지문쯤에 사람이 까먹을 때쯤 되면은 1번 지문에 있는 사람 똑같은 한 명 더 나와. 토지 소유자 A. 그러면 A는 1번 지번도 갖고 4번 지번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고요. 이 사람은 건물도 가지고 있죠? 그래도 또 한 명이야. 그래서 1번 지번, 4번 지번을 합쳐서 한 명. B, C, D 합쳐서 한 명. F 한 명, G 한 명. 총 4명이네. 그렇죠? 토지 등수한 4명.
그래서 요 문제는요, 문장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 문장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8번 가끔 10년에 한 번 나와.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정관 변경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정관 변경할 때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자격하고 돈이야. 자격하고 돈. 자격과 돈. 그래서 자격하고 돈, 유식한 말로는 자금, 뭐 비용 막 그러지. 우리가 쓰는 말은 돈이지. 그렇죠? 자격하고 돈. 예. 자격하고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8번에 1번 대의원 수미 선임 절차. 8번은 기출문제구나. 1번은 틀렸고. 2번에 뭐가 나와? 자격. 예.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나와? 돈. 5번에 뭐가 나와? 예? 시공자로서의 자격. 설계자로서의 자격.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비구역, 오타가 났네요.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요해. 왜? 정비구역의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 그렇죠? 면적을 얼마로 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 어디 있어. 그러면 교수님,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재개발을 한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집어넣을까? 요렇게 집어넣을까? 모양을. 응? 요런 것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예. 어디가 빠지느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렇게 하면 여기가 빠져버리잖아. 요렇게 하면 여기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에 들어가면 저 안에 있는 낡은 빌라 같은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빠지면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변경돼? 돈. 이게 돈이 바뀌는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자격하고 돈 3분의 2. 그렇게 해서 아무도 안 틀리고 돌아온다. 예. 그래서 돈이 바뀌는 이유를 갖다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지. 예. 지붕에 5억 하던 게 10억 되고 막 그러니까. 빠지면은 또 바뀌면은 다시 5억 들어서 5억 날리는 셈 생기고. 9번 문제.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은 아니 말도 안 가서 내고 있네. 이거. 틀렸고. 2번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 또 내었어. 짜증나네. 조합장이 3번 지문은 중요한 지문이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똑같은 조문이 도시개발조합에도 있습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똑같은 조문이 딱 두 개 법에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만.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15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법에 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법에 있냐 그랬더니 농협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랬어요. 그 법이 시험 범위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시험 범위 안에서 그 두 개를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찍혔어. 찍혔어. 엉뚱한 소리 했다. 찍혔어. 예. 그 다음에는 내가 2011년도다. 정난다. 2011년도에
제가 그때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그때 제가 여기 뭐 이제 추진위원회 이렇게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이따 우기는 거야. 자기가 설립했다고. 그건 임의단체야. 모여가지고 합격 추진위원회 만들면은 그 임의단체야. 이름 붙인 거야. 우기는 거야. 내가 뭐 저런 사람 다 있나 해가지고. 그, 그, 그 조합이 될 앞날이 뻔하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있는 단체고, 이거, 그거는 자기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너무나 중요한 지문이고,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습니다. 4번이 옳은 거네요. 5번 조합장을 포함해 조합 임원은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기 때문에 대의원이 되고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그러면 2명밖에 없어요.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두 종류로 지문이 나왔지.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10번 문제. 틀린 거 5번. 5번. 10번에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고 10년. 옛날엔 5년이었어. 그래서 옛날부터 100만 원, 옛날부터 100만 원이었고요. 5년이 10년으로 바뀐 거야. 100만 원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은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요. 보통 우리 조합장이요. 하다 보면은 총무이사를 선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됐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총무이사를 선임해야 돼. 자기를 대신해서 들어갔다 나올 사람이야. 예.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대신에 한 30억 챙겨줘야 돼. 알아서 벌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조합장권은 충분히 가능해. 분양권 안 나오는 거 분양권 주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총무이사를 갖다가 딱 선임을 해놓으면은 총무이사는 자기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 왜? 보통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그러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딱 받고 바로 풀려나와. 1심에서. 그러면 바로 풀려나올 때 3개월 정도가 있으면 풀려나오거든? 그냥 구치소에 3개월 동안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법무법인에서 젊은 변호사가 매일 면회에 가서 놀아주고 오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3개월 있다가 나오면은 한 달에 10억씩이니까 30억 딱 챙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집행유예로도 이제 징역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퇴임, 당연 퇴임을 하고 새로운 총무이사가 이제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책임으로 양벌 규정이 있어요. 양벌 규정은 조합장 벌금을 받게 되는데 조합장은 벌금 90만 원을 받아. 자격 유지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공식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 총무이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세상에 3개월간 들어갔다가 편하게 있다가 나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뽀여져서 나와. 그 전까지 술, 담배 찌들어 살다가 규칙적인 생활하지 술, 담배 끊고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건강을 다 회복해서 나오고 나오면 30억인데 예, 돈도 있고 예. 근데 이제는 총무이사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지원자는 많은데 전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면 됐거든. 전과 기록 생기잖아. 그러면 5년이었거든. 이거 10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총무이사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10년간은 다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사람. 근데 지원한다 다 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일을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
규정이 입법 취지를 알겠죠? 5년 그러니까 그냥 5년에 한 번씩 벌어가더라 이거지. 10년 늘어난 거지. 그럼 제가 조합원에 있던 조합장도 90만 원 받았어. 역시. 그래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줄여주는 게 변호사 수임료가 엄청나요. 성공보수. 전직 대법관 출신. 이런 조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 때문에 10만 원 줄여주고 한 1억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원부터 개혁을 해야 돼. 자, 11번, 일단 그 10번, 5번 설명을 드렸고, 1번은 뭐 다 나오는 거죠. 자, 1번 지문이 없다가 작년에 생긴 거예요. 1번 지문을 알아두셔야 되죠. 작년에 생긴 거니까.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임원이 안 돼. 조합원은 돼. 그러니까 시험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나온다고. 조합 임원이 안 되는 거야. 뭐. 그러면 1번 지문을 갖다가 왜 만들었냐 그러면요. 서울시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장이 제일 지방의회 의원이 제일 많았어. 왜? 지방의회 의견 청취 통과를 위해서.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이 조합장이 되거나 지방의회 의원의 부인, 지방의회 의원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조합장이 됐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상하게 저 조합은 뭐 걸리더라도 그냥 넘어가. 왜 그럴까? 인가권자. 그래서 1번을 신설했어요. 작년에. 2번 파산 선고, 복권 안 된 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금고 이상 또 나왔죠. 금고 이상이 2개나 돼요. 그 다음에 11번 대의원회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예. 1번 100인 이상인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 50인 이상일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가 도시개발조합이고 2번 조합원 10%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가 100인을 넘을 때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3번 총회 의결은 10% 이상이 즉석하여야 한다. 가로가 예전에 없다 생긴 거야. 몇 년 전에.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가로가 논란이 있었거든. 4번 조합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는 당연 퇴임한다. 퇴임 전에 그가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런 조문이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요. 조합 나이도 좀 지긋해 보여서 조합 임원으로 선임했는데 나중에가 미성년자였어.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 얘를 데려와가지고 얘가 건늙어서 그래 얘는 미성년자라서 조합 임원의 자격이 없다. 얘가 한 모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인 내가 취소하겠다. 취소가 불가능해. 왜? 선임 당시 예?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으나 판명돼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하는 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민법에서 나오는 그 취소, 예, 제한 능력자에 대한 그 취소는요,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 12번 조합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거기 보시면은 정관 기재 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 박스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5분의 1이었다가 10분의 1로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일곱 번이 다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이잖아. 전에는 5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은 조합장이 소집하는 거였는데 중요한 것은 5분의 1도 필요 없대요. 10분의 1. 막산의 첫 번째 문장 몇 년 전에 개정됐고요. 이번 총회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하기 전에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해라. 두 번째에 나오는 그 문장은 교수님이 법대 출신일 때는 시험에 안 내요. 왜? 민법 총칙에 나오는데 단지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민법 총칙에 사단법인 설립할 때 나오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발신주의 맞죠? 이게 바로 발신주의예요. 예. 7일 전까지 통지해라. 발신주의라고. 발신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13번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서 대리인 통해 의결 행사 직접 본다. 저 13번은 체크해 주세요. 시험을 어렵게 낼 때 이걸 내거든요. 자, 그래서 13번에는요, 우리가 외워놔야 돼요. 중요한 것들이야.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변경. 20% 이상 출석.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비 사용 변경 개최하는 총회.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변경. 제일 중요한 거 3개예요. 그래서 그 3개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번, 그 다음에 리을번, 그 2개는 법에 나오고, 디귿이 이제 시행령. 그래서 요 3개는 필히 암기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것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정비 사업비. 14번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보는 것은 참고로 대의원회는 원래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회고요. 그래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지만 그래도 못하고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만 나왔어. 정비법에서는 나오지를 않았고 예전에 지문에 하나 나온 적이 있었어. 지문에. 자, 그러면은 모두 고른 거 이건 참고로 보는데요. 거기 보시면 조합 임원의 해임. 그러면 대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그럼 뭐예요?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총회만 할 수 있는 거. 조합 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 변경. 업자 선정 변경. 이건 다 총회만이 할 수 있다. 예. 근데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회사는요. 이거는 뭐 완료니까 그것은 대의위원회가 할 수 있고 이건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중요한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가 보다. 중요한 것은 다 총회. 예, 총회다. 15번 재건축 사업 조합원, 조합 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 조합원이 된다. 아니죠. 도시개발조합이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 된다 그랬고 재건축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2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건 알겠다. 2번이 옳은 거네. 3번 금고 이상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돼요. 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인가를 받으면 30일 내 등기할 때 성립하죠. 틀렸고.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정비의 다른 조합 임원을 겸직, 금지. 16번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는 15년에 한 번씩 나왔어요.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5번 지문 보시면 상가 세입자 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번 지문이 20년 전에 나왔었어요. 예. 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가 세입자 상가 철거할 때. 그 다음 1번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는 언제 만드는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주민대표회를 구성해라. 왜요? 민간인이 사업 시행자가 아니란 뜻이잖아. 그렇죠? 민간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회를 구성해야 되고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러면 20년 전에 이게 왜 나왔냐고 그때는 15명이었다가 1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정됐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위원장, 부위원장 1명, 1명 이상 3명이 감사를 둔다. 그런가 보다. 1번부터 4번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파트부터 보겠습니다.